정호님이 세미 선생님 안녕하세요. 러시아 의대 졸업해서 현재 GP 일반의 GP General Practitioner 이것저것 다 한다는 말씀이죠.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? 그러니까는 일반의 한국에서는 일반의 전문의가 일반의를 보기가 힘들죠. 사실 한국에서는 일반의 개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근데 하여튼 해외에서는 GP가 일반적이에요. 아주 흔해요. 되게 뭐 어디 감기 걸리거나 뭐 하여튼 모든 질병의 초기 단계 내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할 경우에는 일반의를 찾아가는 게 정상이에요. 바로 이비인후과를 간다던가 바로 무슨 뭐 외과 전문의를 찾아간다던가 정형외과 전문의를 바로 찾아간다던가 드물어요. 그게 뭐 전문의가 부족해서라기보담도 그냥 그게 일반적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. 왜냐면은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게 내가 뭐 배가 아프다. 그럼 배가 아픈 이유는 수만 가지거든요. 아니 수만 가지까지는 아니지만 수십 가지거든요. 수십 가지, 수백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. 근데 내가 배가 아프니까는 내 맘대로 판단해서 뭐 내과를 간다던가 뭐 배를 째야 되나 외과를 간다던가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흔히 있고 심지어 무슨 유치원 가면 그런 노래 뭐 배 아프면 뭐 어디 가고 무슨 뭐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고 무슨 노래도 있어요. 한국에 유치원에서 배우는 사실 선진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. 그거는 일반의가 판단하는 거다. 어디가 아픈지 환자가 먼저 일반의를 보고 그 환자가 어디가 아프니 그러니까 일반의 선에서 대부분 뭐 간단한 약을 주면 대부분 해결되는 그 경우가 90% 이상이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전문의까지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. 일반의 선에서 대부분의 간단한 질병은 8, 90% 이상 해결이 된다. 근데 일반의가 봤을 때 요거는 조금 전문의가 좀 더 자세하게 어떤 특정 전문의가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했을 때 그때 편지를 써주고 전문의로 가는 게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일반의의 소득이 오히려 전문의보다 뭐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는 전문의가 아니면은 의사 취급도 안 하는 뭐 이상한 좀 풍토가 있기는 해요. 아무튼 이분은 아주 특이하게 러시아 의대를 졸업하셨어요. 그래서 독일, 룩셈부르크, 영미권, 싱가포르에서 별도 시험 없이 의사 자격 인정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? 통상 아니에요. 통상 아니에요. 미국 가려면은 USML이 통과해야 되고 독일이나 룩셈부르크 가려면은 이 러시아 의대 졸업장, 자격증, 실라버스, 뭐 어떤 식으로 인턴 레지던트 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독일어로 서술을 해가지고 번역 공증을 하고 제출해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오케이 이 정도 러시아 의대의 이 커리큘럼과 교육과정, 훈련과정이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하면은 시험이 없이도 일종의 뭐 수습 자격증을 준 다음에 뭐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. 병원에서 약간의 추가 훈련을 받은 다음에 독일 의사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훈련을 더 받아야 돼. 그러면은 좀 더 많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어를 먼저 일상 언어 B2 그리고 전문 용어 C1 이 정도를 받아야 돼요. 이 정도를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는 사실은 독일이든 룩셈부르크든 뭐 어디든 별도의 시험 없이 아주 뭐 손쉽게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. 일단 그 나라 언어부터 중상급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최소 2년 이상 투입을 해야 돼요. 풀타임으로. 그리고 CIS 국가 중 EU 국가가 없죠. CIS는 이제 구소련 국가들을 흔히 이제 CIS 국가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EU 가입하려다가 전쟁 났잖아요. 푸틴이 그 꼴을 못 보니까. 그래서 CIS 국가 중에는 EU 국가가 없어요. 안타깝게도. 다만 뭐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그 문자가 키릴 문자 이런 걸 쓰잖아요. 그 러시아 문자 비슷한 거 같은 건지 비슷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불가리아 정도는 그게 러시아어랑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 없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사실은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문자는 비슷하게 생겼죠. 그래서 CIS 국가들 중 EU 국가는 아쉽게도 없다.
그리고 러시아에서 전문의 과정까지 마치고 가면 독일, 룩셈부르크에서 전문의 자격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? 저는 비추해요. 차라리 일반의 상태에서 독일이나 이런 룩셈부르크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인정을 받고 전문의를 새롭게 레지던트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싱가포르 영주권, 시민권 조건, 소요기간, 필요자금은 어떻게 될까요? 야,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뭐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힘든 매우 광범위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은 제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을 거예요, 블로그에. 이건 유튜브에서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, 여기서 제 그 블로그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싱가폴 관련된 내용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읽어보시고 요걸 바탕으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도 블로그를 봤는데요. 아제르바이잔은 영주권 취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원래 이렇게 아제르바이잔이 뭐 이렇게 막 잘 사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사업 이민이라던가 투자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은 받을 수가 있는데, 문제는 뭐 그쪽에 아제르바이잔은 EU 국가가 아니죠. 아제르바이잔이 CIS 국가인가요? 하여튼 뭐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거주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의사로서의 커리어에 유리할 것이냐, 그거는 아닐 듯 싶어요. 제 생각에는 여기 언급된 나라들 중에서는 독일이 오히려 유리하고, 오히려 영미권, 미국 USML이 본격적으로 준비해보는 거, 영어를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어에 자신이 있다라면은 USMLE를 본격적으로 도전해보시면 좋고, 그 다음에 USMLE를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명단에 이 졸업하신 의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. USMLE를 도전할 수 있는 의대 명단에 없다면은 사실 싱가폴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한번 근데 독일도 비슷할 거예요. 근데 러시아 의대라고 해서 뭐 인정 못 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뭐 그 명단에 러시아 의대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명단들을 한번 먼저 좀 찾아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